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꿈의 상징에서는 죽는 꿈이 좋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총 맞고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 후에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고 방송이나 신문 연재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고 사이트 운영이나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러한 여건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밤이라도 또다시 총에 맞아 죽거나 모가지가 댕공 잘려서 죽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모가지가 잘리는 꿈을 꾼 육군 대령이 별을 달았습니다. 장성으로 승진한 것이죠. 예, 이러한 죽는 꿈에 관해서 심리표출의 꿈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관습적으로 죽고 싶어. 실제 그 사람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이런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어. 나 이런 식으로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아. 좀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살하는 꿈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자살하는 꿈을 꿨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결정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예, 제가 죽는 꿈을 꾸고 현실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예, 죽는 꿈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혹시 새로운 세계가 현재보다 못한 처지나 여건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제가 수많은 꿈 사례를 봤는데 하나같이 현재보다 더 좋은 여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예, 짜장면 배달하던 사람이 오토바이 치여 죽는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는 동생이 죽는 꿈을 꿨는데 그 동생이 부인을 두들겨 패서 이혼한다, 허구한 날 싸우고 말썽만 일으키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죽는 꿈을 꿨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나라에 부동산 사업을 하러 들어왔던 제일교포에게 픽업돼가지고 보디가드 겸 행동대장 해가지고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이 동생이 의리, 조직 그런 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제일교포에게 이 동생을 추천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부인하고는 막 이혼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제일교포가 나는 가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 부인하고 같이 오라 그래 봐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앞에 앉으니까 이 제일교포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 남편에게 아파트 한 채 사주고 고급 승용차 하나 빼주고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월 500씩 내가 줄 거다. 당신 이 남자랑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어떤 아내가 집 생기고 고급 승용차 생기고 월 수입이 빵빵해진다는데 같이 안 산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부싸움이 경제적인 거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잘 살겠습니다. 예, 그 누나가 동생이 죽는 꿈을 꾸고 3일 뒤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죽는 꿈이 새로운 탄생으로 태어난 거죠. 예, 또 어떤 분은 서예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죽는 꿈을 꾸고 뜻밖에도 남편이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예,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갔습니다. 예, 이렇게 죽는 꿈을 꿨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의미가
예, 또 다른 사례로 한 여고생이 강원도에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버스가 굴러서 죽는 꿈을 갖다가 꿉니다. 예,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 내일 가다가 버스가 굴러서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적인 꿈이라면 그러한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표출의 꿈의 입장에서는 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에서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에서는 버스가 구르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한 일주일인가요? 잘 교육받다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버스가 굴러서 죽는 꿈은 뭐 개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신사임당 수련원에서 여러 가지 심성, 수양과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보다 새로운 여건의 학생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예, 어린 자식이 죽는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치원 입학이라든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 있다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죽는 꿈의 실현이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10번도 더 넘게 여기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꿈꾸고 2, 3일 내에 20, 30%, 일주일 내로 50%, 보름 내로 60%, 한 달 내로 70%, 두 달 내로 80%, 석 달 내로 90%에서 웬만한 꿈은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뭐 5개월, 1년, 5년, 뭐 7년, 10년, 17년, 20년, 예, 태몽은 평생에 걸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님의 꿈 사례인데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 어느 그 이름 모를 산길을 가는 꿈을 꾸더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껐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기도원 가는 산길이었답니다. 예, 태몽의 실현은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꿈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가장 예지력, 적중률이 높은 것이 바로 태몽이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느 부부가 태몽을 꿨는데 건너방에 사슴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이에 장진문이 스르르 닫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슴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태몽을 꿨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성장해서 18살이 되던 해에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6.25 때 이 아들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아들이 난리통에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하고 그래도 쎄쎄쎄 좀 사이가 좋을 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 북쪽에서 남쪽의 부모님을 찾는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상봉을 했지만 또다시 결별해야 되는 건너방의 사슴이 닫힌 장지문으로 볼 수가 없었던 자, 이러한 태몽 꿈의 실현을 믿지 않을래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 수많은 사람들의 실증 사례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지적 꿈에 관해서 못 믿어하는 분들은 저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꾸고 일어난 실증 사례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또한 그러한 다양한 꿈의 상징 기법을 제가 해설을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꿈은 심리 표출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만큼은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으로
예지해내고 있다. 꿈은 심리 표출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자면 꿈은 미래의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도망가는 꿈에 관해서, 첫사랑의 애인이 나타난 꿈에 관해서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꿈의 상징에 대한 올바른 해몽과 수많은 실증 사례로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